입술 색이 좀 옅은데 약간 내추럴한 맛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리조트 하우스키핑으로 일을 구할 때 작성했던 이력서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력서 컨텐츠는 총 2편을 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편인 이 영상에서는 하우스키핑 경력이 없던 제가 이력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리조트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내용 구성, 디자인까지 제가 호주에서 이력서를 구상했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종 이력서를 어떻게 완성했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리조트에 합격한 한국인 여동생들 중에서 2명의 이력서들을 공개할 건데요. 한 명은 제 블로그에서 살짝 보였던 제 이력서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 후 합격하신 분이고, 나머지 한 명은 저한테 이력서 피드백을 요청 주셨던 구독자분이셨는데요. 제 피드백을 토대로 이력서를 수정해서 제출하고 합격하신 분입니다. 호주에 있는 리조트에 지원하려는 분이시라면 이 두 번째 편 영상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력서 첨삭을 엄청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특히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1대1로 정밀 피드백을 받았을 때가 제 이력서 작성 능력이 기하급수로 상승을 합니다. 이력서에 신이 됐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력서에 대해 무지했던 상태에서 이력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개념이 생겼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남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어보셨고 이력서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신 다음에 저처럼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력서 피드백 요청을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제가 이력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하던 실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력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력서는 우리의 학력과 경력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스펙이 좋으면 이력서를 이렇게 써도 먹히는데요. 호주에서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호주의 사무직 회사 이력서 작성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호주의 워홀러로서의 이력서는 우리의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들과 회사 경력들 중에서 지원 직무랑 연관될 수 있는 경력만 먼저 골라내야 되고요. 우리의 강점들이 중복돼서 기입되지 않도록 내용 구성을 먼저 계획해야 되고요. 또 최대한 전략적으로 표현해서 채용 담당자가 우리를 뽑을 수밖에 없도록 페이지 단 한 장에 어필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단순히 나열만 해서 간택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뽑을 수밖에 없도록 어필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력서에 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작은 표현들마저 다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채용 담당자의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취향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전략들이 100% 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노릴 수 있는 거 다 노려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럼 이력서 작성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취업 준비 해보시고 직장 생활도 해보신 분들은 특별한 얘기 하나 했더니 그냥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시지 않아서 이력서 작성이 거의 처음이신 병아리 분들을 위한 컨텐츠임을 밝힙니다. 일단 저는 호주의 하우스키핑 이력서를 기준으로 소개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력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착각이 제출한 이력서를 채용 담당자가 다 읽어볼 거라는 점인데요. 채용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절대 꼼꼼히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이 어필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고 내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요. 눈길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눈길을 사로잡느냐? 첫 번째는 솔직히 디자인이에요. 강렬한 색감 이런 걸로도 눈에 띌 수는 있는데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이력서를 딱 마주했을 때의 그 피로도예요. 피로도. 막 문단이 붙어있고 글자도 좀 작고
작고 적혀있는 설명글도 좀 길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선이나 색으로 카테고리들을 구분해서 이력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글도 최대한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딱 보았을 때 글이 길고 문단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그냥 읽기가 피로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다음 사람 이력서 페이지로 넘겨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용입니다. 내용 구상에 대한 설명은 여기 뒤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력서를 바로 타이핑해서 작성하시기 전에 내 이력서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를 먼저 구상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력서를 바로 작성부터 하시면 그 내용 구성 전략도 없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중복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일단 메모장을 켜셔서 뭐를 쓸 거고 어떻게 쓸 건지 구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력서에는 여러 카테고리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카테고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넣을지는 자유고요. 저는 지원 포지션, 비자 컨디션, 근무 가능일, 국적, 자격증들, 그리고 경력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카테고리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직책. 내가 제출한 이 이력서는 여기저기 오만 회사에 다 뿌려넣는 이력서가 아니라 딱 너희 회사가 채용 중인 바로 그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 직책 카테고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읽는 채용 담당자도 뭐 보기도 편하고 구분하기도 편하겠죠. 다음은 비자 컨디션. 이거는 워홀러라면 필수 카테고리인데요. 저는 지원 당시에 비자 만료일이 10개월이나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저처럼 비자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필하시고 비자 기간이 많이 안 남아있으면 만료일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무 가능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워홀러들은 호주에 가족 행사가 없어서 공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국적.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그냥 자리 채우려고 넣었습니다. 저는 제 국적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어디서 봤는데 한국인이라고 쓰면 대체로 영어를 못하는 줄 안다. 불리한 패니까 굳이 적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대도시에는 워낙 이제 영어가 유창한 워홀러들이 많으니까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일하는 리조트는 매우 다양하게 채용을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들. 저는 미리 취득해놓은 자격증들이 많아서 넣었습니다. 자격증들에 관해서 좀 짧게 언급해보자면 RSA는 있으면 무조건 좋고요. 포크리프트랑 화이트 카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좋은 다른 자격증들은 응급처치랑 CPR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회사에 지원하시던지 플러스 요소라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겸사겸사 따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 하우스키핑 채용 공고에 자꾸 호주 운전면허 소지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질문 블로그랑 인스타랑 도합 정말 100번은 받았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우스키핑은 운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수로 기재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실수로 기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 호주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떻게 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 아르바이트들과 회사 경력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로 꼽아 쓴 것입니다. 먼저 오래된 경력은 아래에, 최근 경력일수록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근무지 말고 직책을 소제목으로 쓰셔야 합니다. 직책 아래에 해당 업장 이름과 근무 기간을 쓰시고요. 그 직책으로 일했을 때 어떤 업무들을 했었는지 간단히 설명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이 설명글은 팁 첫 번째, 지원하는 직무랑 연관시켜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시켜서 작성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 하우스키핑에 지원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력들을 모두 청소로만 연관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우스키핑
생각해보세요. 객실에 물건들을 채울 거고요. 음료, 티백, 설탕 이런 거 유통기한도 한번 봐야 되고요. 스탠드, 조명, TV, 리모컨 등등 객실 비품들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돼요. 이것들이랑 연관시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 경력란 설명글에 커피 만들 줄 안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호주 어느 공장에서 피킹했다. 호주 어느 공장에서 패킹했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일단 커피는 하우스키핑이랑 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푸드앤베버리지 지원자라면 써도 되겠죠. 하지만 하우스키핑 이력서에 이런 필요 없는 말들이 들어가는 순간 채용 매니저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로 넘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에서 일을 했었으면 컵, 빨대, 뚜껑 같은 제품들을 직접 주문하고 정리했다. 디저트 메뉴 체크 담당이어서 선입 선출에 따라 재고를 처리하고 날짜가 지난 것들은 직접 폐기하는 책임자였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우스키핑도 손님들이랑 되게 자주 마주치거든요. 카페에서 일할 때 외국인 손님들이 많은 지점이었는데 손님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해서 나는 고객 응대 서비스에 능숙하다. 뭐 이런 방향으로 표현해 보셔도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설명글 팁 두 번째. 같은 패가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먼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둘 다 경력은 같고 설명글만 다른데요. 왼쪽은 나의 강점을 어필한 부분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청소랑 모텔 관리 경험. 근데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식재료 관리했어요. 회사에서는 물건 주문하고 정리했어요. PC방에서 각종 기기 장비들을 체크하고 관리했어요. 모텔 운영 경험해봤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본사의 까다로운 교육에 따라 업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했어요. 여기서 나의 강점을 어필한 부분은 5개입니다. 지금 둘 다 내세우고 있는 강점들이 하우스키핑이랑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왼쪽은 패를 2장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5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좀 더 낫겠죠. 이 부분이 제가 말한 이력서 내용 구성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 그러니까 내용 구성 계획이 없으면 경력란 설명글이 중복이 될 수가 있고 글도 주서 없이 장황해질 겁니다. 이거 진짜 확신합니다. 확신. 초보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작성부터 시작하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설명글 팁 3번째. 글이 길면 안 됩니다. 설명글은 간결해야 돼요. 웬만하면 한 설명글에 2줄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완벽은 더 이상 더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벽한 거거든요. 경력란에 이제 설명글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서 뭐 절대 좋은 이력서는 아닙니다. 이력서를 굳이 꽉 채우지 않아도 필요한 핵심 부분만 군더더기 없이 적혀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에 기입할 내용은 다 정해졌고 이제 이력서를 디자인하고 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력서 디자인에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디자인을 했었는지 그 흐름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상단에는 보통 본인의 이름과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크게 적었고요. 여백에 작게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러 글들을 작성할 건데 이름 부분이랑 구분 없이 보이는 것 같아서 붉은색 선을 넣었고요. 그 아래에는 기본 카테고리들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카테고리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위에 굵은 선이 있는데도 시선이 너무 분산되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색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단 부분이 확실히 따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아래에는 경력란인데요. 미리 계획해둔 내용들을 붙여 넣었고 직책들에만 굵은 표시를 해서 분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설명글을 무조건 한 줄로만 만들었어요. 막 단어 한두 개 때문에 2줄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줄여서 한 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채용 담당자가 제 이력서를 봤을 때 무조건 한눈에 명확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게 최대 목표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쓰고자 하는 경력들이 2-3개밖에 안 된다. 이러면 설명글이 2줄, 3줄이 되어도 됩니다.
저는 경력을 5개나 넣었기 때문에 설명글까지 길어져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줄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글을 넣고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너무 안 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 칸을 만들어서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란을 넣었는데요. 기본 정보 카테고리랑 경력란이 더 먼저 보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맨 아래에다가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규칙이나 100점짜리 이력서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랑 똑같이 따라하지는 마세요. 이게 제가 디자인이 유출이 되는 게 싫다, 남이 나를 따라하는 게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똑같은 양식으로 이력서를 보내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모두가 자멸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른 레퍼런스들을 보니까 퍼스널 서머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인 요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꽤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호주 이력서에 흔히 쓰이는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채용 담당자가 제 이력서를 세세하게 다 읽지 않아도 제가 나서서 채용 매니저한테 요약을 해주는 자리니까요. 맨 상단에 퍼스널 서머리도 넣게 됩니다. 근데 퍼스널 서머리는 아래에 이력서 내용이 요약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감사의 표시만 잔뜩 넣었더라고요. 퍼스널 서머리는 이력서에 기입한 내용들이 들어가되 나에 대해 흥미를 끌만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꼽아서 써야 됩니다. 저는 만약 퍼스널 서머리를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력서에 기입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치고 싶은 부분들을 언급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 이력서 뒤에 몇 장을 더 첨부하시듯 이 부분은 채용 매니저가 다 보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자격증, 수료증들이랑 실물 자격증들을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넣어서 총 2장의 이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했던 거고요. 이 자격증들이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실제로 쓰였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롱텀 워커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뽑힌 날 시즈널 워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이 자격증 첨부란 페이지도 깔끔하게 한 장 정도가 좋습니다. 막 주르륵 이어 붙이거나 사진 그림자 같이 찍히고 이미지 크기도 다 다르게 해서 붙이시면 안 됩니다. 깔끔한 게 좋습니다. 깔끔한 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가 제 이력서 최종본입니다. 커버레터는 선택사항인데요. 실제로 이곳의 외국인 동료들을 보면 99% 커버레터를 안 썼는데 저는 커버레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어필할 수 있는 보너스 페이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써야죠. 제가 작성한 커버레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서두에는 에어즈랑 리조트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이력서는 아무데나 다 돌리는 이력서가 아니라 당신의 회사만을 위한 이력서임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오버해서 쓴 말이 아니라 진짜 사소한 것마저도 전부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케미컬 정량, 희석할 때 쓰는 물의 용량, 용도별, 용품 부분 등등 모든 것에 정해진 규율이 있었고 그거를 다 까다롭게 지켜야만 됐어요. 냉동식품 만질 때 교차 오염이라든지 청결에 대한 개념을 정말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나은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했고요. 마지막에는 그냥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신념인데요. 저는 그 진심은 통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을 하얗게 두기에는 좀 아쉬워서 제가 지원했던 에어즈라 리조트만의 상징인 울루루 이미지를 옅게 넣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이렇게까지 디자인 안 할 것 같아서 채용 매니저의 시선을 확 끌어보고자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이력서의 호감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그 상단이랑 중앙에 회사 로고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버레터의 안 좋은 예시를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커버레터에는 나 일 잘할 수 있다고 단순히 호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소만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리더십, 팀워크, 협동심 다 좋은 단어들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지원하시는 직무에 그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커버레터에 작성할 본인 어필에는 본인의 경험에 따른 근거를 내비쳐야 읽는 사람이 설득이 되는데 뭐랄까 이유나 근거가 없이 작성을 하면 이거는 그냥 안 쓰느니 못할 정도로 무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면 커버레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마상 입으시는 거 아닐까 하는데 진짜입니다. 말씀드려야 아실 것 같아서요. 커버레터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그저 단순히 고리타분한 수식어구로 늘어놓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채용 매니저가 여러분의 커버레터를 봤다는 건 먼저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시고 얘 괜찮아 보이는데? 싶어서 커버레터를 열어본 거거든요. 그때 이 커버레터는 여러분의 채용 여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가 아닌 여러분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을 어필하고 있어야 됩니다. 커버레터에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직무를 대하는 마인드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키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에어즈랑 리조트 한정 표현인데요. 여기 울루루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비행기, 숙소, 투어 다 해가지고 한 명당 진짜 한 2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에어즈랑 리조트 고객들은 연휴를 써서 특별한 경험을 하러 온 분들이다. 그러니 그분들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하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드리고 싶다. 앞서 말한 내 강점들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는데 반드시 기여될 수 있다. 자신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 말해가지고 너무 다 이렇게 쓰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어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크립트가 정말 길었습니다. 썼다가 막 수정했다가 지웠다가 아무튼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채용 매니저의 눈길을 붙잡을 수 있는 건 깔끔하고 명확히 구분된 디자인이고요. 여러분이라는 지원자에 대해 호감도를 사는 건 깔끔한 편집과 앞서 언급한 호감도 얻기 전략들, 채용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건 경력란, 그리고 여러분을 다른 괜찮은 지원자들과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으로 공고히 하는 건 바로 커버레터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호주에서 이력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 나오려나 이 영상? 20분 넘기기 싫은데 한 30분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죠. 끝!